71번 갑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럼볼츠의 진로 선택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는 4가지로 나올 때는 4점, 3가지만 쓰시오 나올 때는 2점, 2점, 2점에서 6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유일한 씨라고 예를 들면 유일한 씨,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씨. 그분이 사회학습을 가장 잘한 분 같이 느껴져요. 왜? 재산 다 기부했거든요. 사회에 사회학습. 그래서 크럼볼츠 사회학습 유일한 씨다. 유일한 씨가 사회에 다 기부해서 사회학습을 가장 잘한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학교가 어느 대학이에요? 유한대학이죠. 유한대학. 유한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가 무슨 학과냐? 유한학과다. 키워드가 유한학과. 이렇게 매칭하면 아주 쉽겠죠. 다시 갑니다. 크럼볼츠 나오면 답이 뭐예요? 키워드가 유한학과. 외우고 싶죠? 크럼볼츠 나오면 뭐예요? 유한학과. 이렇게 키워드 외우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겁니다. 또 환경 조건과 사건들이 긍정적일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학습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과제 접근 기술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유식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가 되면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즉 예를 들면 뮤지컬 배우 이제 이그젬플 뮤지컬 배우 김수현 씨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 김수현 씨 아버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또 김수현 씨 동생이 서울대 의대 의사예요. 의대 나와서. 김수현 씨 엄마 서울대 음대 성악과 나왔어요. 김수현 씨 서울대 음대 성악과 나왔습니다. 이런 집안이 딱 봐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성악 가수는 못되지 않습니까? 저는 트로트 파기 때문에 이러고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런 겁니다. 또 김수현 씨 집안이 얼마큼 환경이 좋았겠어요. 부잣집에다가 해외 뮤지컬 보러 다니고 환경 조건과 사건이 좋을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의 진로기에 영향을 주는 타고난 특징을 말한다. 또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긍정적일수록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또 개인의 강화에 의한 도구적 학습 경험이 사회학습을 잘하게 이끈다. 또 문제 해결 기술과 작업 습관 등이 사회학습을 잘하게 이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갖고 글짓기 하면 된다. 내용은 이해했으니까. 72번 갑니다. 반두라 나왔네요. 자기 효능감, 반두라고 싫은 사람 누구예요? 관도라. 사회학습 이론의 3가지 영향들을 설명하시오. 3가지니까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영향 모델이 뭐냐? 키워드.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흥선수예요. 흥이 많아요. 왜? 효능감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흥선수다. 흥선수. 반두라 사회인진 이론 SCC 나오면 뭐예요? 흥선수다. 흥선수.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이다. 그래서 흥미모형, 자기 효능감과 성격이 되는 흥미를 발달시킨다. 선택모형, 환경요인과 학습 경험은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줘서 흥미를 발달시키고 목표를 선택하게 한다. 즉 흥미를 발달시켜서 목표를 선택하게 한다.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흥미를 발달시키고 목표를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써도 다 정답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수행 모형. 여기서 수행 수준을 정하는 단계다. 그럼 이제 이거의 마무리 뜻이니까 개인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수행 수준을 정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이 이건 단어를 초이스해서 왼손으로 비비던 오른손으로 비비던 아름답게 비벼서 답안지를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73번 갑니다. 직업적응 이론. 직업적응 나오면 누구예요? 롭퀴스트와 네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환경과 어쩌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성격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 측면. 이 성격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쓰라 이거예요. 맨날 세 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성격적 측면 세 가지. 민영, 리지다. 민첩성 있는 성격들이 직업적응을 잘하더라. 과제 수행에 있어서 정확도보다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직업적응을 잘하더라.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높거나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즉 역량, 활동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직업 적응을 잘하더라.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단일성이 아니라 활동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듬감 있는 사람이 직업 적응을 잘하더라.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을 기간, 오랫동안 할 수 있냐 없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6점. 그래서 1차에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이론에서 성격적 측면 4가지와 환경적 측면 4가지가 있는데 뭐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2차에서는 다 버리면 돼요. 저수지 물 빼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수지에서 고기 잡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빼면 돼요. 즉 안 나오는 거 버리면 돼요. 1차 때는 성격적 측면 4가지를 다 외워야 되고 또 환경적 측면 4가지를 다 외워야 되고 근데 2차 때는 환경적 측면은 안 나온다. 성격 측면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나온다. 3가지만 외우면 된다. 끝.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74번 갑니다.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에 기초한 직업적응 관련 검사 도구 3가지를 쓰시오. 6점짜리입니다. 3가지니까 검사 도구만 알면 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이것도 영어로 외우면 더 쉬워요. MIQ, MJTQ, MSQ. 영어로 써도 되고 또 한글로 써도 되고.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이렇게 여러분 파악하면 깔끔하게 6점 맞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기분 되게 좋아요. 6점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75번 갑니다. 홀랜드 징그럽게 우리 수업했지 않습니까? 1차 때부터 아마 홀랜드는 여러분 진짜로 눈 감고도 쓸 겁니다. 성격적 유형 6개를 설명하시오. 6점짜리가 6개니까. 현탐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설마 이거 모르고 1차에 합격한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현실형, 기계 조작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건 그냥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탐의 사진관만 쓰면 벌써 점수를 6점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실형 특징이 뭐예요? 기계 조작, 탐구형은 여기 나오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그럼 반대 유형만 쓰면 돼요. 반대 이렇게. 예술형은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다. 이 반대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형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형이니까. 사회형의 특징은 뭘까요? 대인관계, 사람관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현실형, 기계 조작을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사람관계는 미숙하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기술자, 비행기 운전사, 트럭 운전사가 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합니다. 탐구형,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반대 유형의 진취형의 리더십은 부족하다. 예술형,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나 반대 유형의 관습형인 체계적이고 자료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반대 유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서비스 문제 길지만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쉬울 겁니다. 76번 갑니다. 홀랜드 육각형 모형과 관련된 해석 5가지요. 해석 5가지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주요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5가지. 그래서 홀랜드 육각형 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홀랜드의 리아색 이론이라고 그래요. 리아색.
홀랜드 코드, 두 홍미 코드, RI 이 코드예요. 홀랜드 코드가 서로 붙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즉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변별성, 한 개인의 직업적 흥미가 얼마나 뚜렷한지, 즉 서로 비슷하지만 한 개인의 유형은 독특한 뚜렷한 특징이 있다. 이게 변별성입니다. 정체성,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에 따르는 안정감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체성, 안정감, 변별성, 고유한 뚜렷한 특징, 일관성, 서로 인접, 이렇게 키워드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일치성, 개인의 직업,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이 일치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성, 서로 반대 유형은 환대 유형, 이론이 유형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관계가 높고 반대일수록 관계가 멀다. 이게 계측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해석의 5가지. 다른 말로 주요 개념의 5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럴 때 주요 개념 3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주요 개념은 안 배웠는디? 듣보잡 나왔네? 또 백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답이 보니까 이 중에 3개예요.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홀랜드 이렇게 외워서 그래요. 홀랜드의 주요 개념 5가지, 홀랜드의 해석 5가지. 이 중에 3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잘 파악하고요. 77번 갑니다. 홀랜드의 개인과 개인 간 관계, 또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또 환경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3가지. 주요 개념이니까 뭐냐? 아까 내용을 그대로 3개만 뽑으면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니까 이걸 일관성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과 환경은 환경에 대한 질문이니까 일치성에 대한 질문이다. 환경과 환경이 얼마큼 가까우냐 뭐냐 이거는 계측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요 3가지 쓰고 설명은 76번하고 똑같습니다. 78번 갑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를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흥미 검사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이제 검사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3가지로 이렇게 접혀 나와요. 이렇게 실질적인 검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GOT, BIS, PS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사 도구가. GOT, 제너럴, 그래서 일반 직업 분류, 홀랜드 육각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반 직업 분류를 설명해 놓고, 또 BIS, 기본, 베이직, 기본 흥미 척도예요. 기본 흥미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PSS, 개인의 퍼스널, 개인의 특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의 6가지 직업 흥미 유형, 즉 리아색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흥미 척도, 일반 직업 분류를 바탕을 통해서, 즉 홀랜드의 리아색을 통해서 25개의 직업군의 특징 주제를 좀 세분화시켜서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개인 특성 척도, 피검사자의 즉 내담자의 직업 스타일, 학습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의 특징과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쓰면 또 아름다운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영어만 써도 다 맞게 합니다. 영어가 짧을 때는 영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GOT, BIS, PS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직업분류, 기본 흥미척도, 개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염려가 되는 것은 일반 직업분류, BIS 이렇게 쓰면 빵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하나만 쓰십시오. 79번 갑니다. 흥미사정기법의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3가지니까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점수는 체크되어 있죠.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이에요. 흥미를 조사할 때 뭐 어떻게 조사하냐 이거예요. 내담자의 흥미를. 그래서 3가지로 조사한다. 작업 경험 분석, 내담자가 어떤 작업을 주로 했는지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본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좋아했어요.
커서는 컴퓨터 조립을 좋아했고요. 이렇게 작업 경험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현시형 내지는 뭐 관습형이겠구나. 꼼꼼한 걸 좋아한다. 이런 흥미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저는 참고로 저 작업을 분석하면 저는 이 기계를 좋아할까요? 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일까요? 체계적. 글씨 같은 것도 체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사회형이에요. 이렇게 사람 관계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리더십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 같은 거 보면 아주 흥미가 없어요. 아주 막 답답해요. 막 바둑판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싶어요. 답답해서 알까기 좋아요. 알까기 팍팍. 이 흥미가 이렇게 흥미를 조소하는 겁니다. 낚시 잘 못해요. 못 기다려요. 물을 다 푸고 싶어요. 이런 흥미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직업 카드 분류법 우리 기억나죠? 직업 카드에 직업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선호군, 비선호군, 미결정군을 알아본 다음에 내담자의 직업 흥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직업 흥미 검사, 실질적으로 홀랜드의 직업 선호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같은 이런 흥미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해하면 편합니다. 확인 사살 갑니다. 흥미 사정 기법, 흥미를 조사하는 세 가지가 뭘까? 작업 경험 분석하기, 두 번째 직업 카드 분류법, 세 번째 직업 흥미 검사 실시. 직업 흥미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 하는 거고, 직업 카드 분류법은 직업 카드로 흥미 알아보는 거고, 작업 경험법은 작업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고, 간단합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있어 보이게 쓰는 것이다. 80번 갑니다. 슈퍼의 흥미, 슈퍼 또 나오네요. 욕심쟁이, 우후후, 슈퍼 또 나오네요. 이 발달인데, 얘는 또 슈퍼가 발달되는데, 홀랜드 흥미를 또 건드렸어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흥미, 슈퍼가 또 흥미 조사를 또 기법 만들고 지껏 만들기 되게 좋아요, 슈퍼. 그래서 흥미 영역을 또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가 만든 건 뭐냐?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조조 또는 뭐 표조사 뭐 이렇게 외우겠죠. 이건 슈퍼 겁니다. 아까 앞에 79번하고 섞으면 안 돼요. 79번은 기본적인 흥미사전 기법이고 얘는 슈퍼 거예요. 슈퍼. 슈퍼 아주 여기저기 다 껴야 슈퍼. 표현된 흥미. 직업 카드 분류 방법으로 직업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안내해주고 너 이거 좋아 싫어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말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똑같은데 아주 이놈 저놈 다 이렇게 직업 만드느라고 우리만 힘들어요. 그렇죠? 조작된 흥미, 작업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해요. 내가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직업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내가 관찰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관찰해서 알아보는 거 조작된 흥미, 말로 알아보는 거 표현된 흥미, 또 조사니까 장점과 단점을 유사점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 비교하니까 조사죠.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 조사된 흥미, 관찰해서 알아보는 거 조작된 흥미, 표현해서 알아보는 거 표현된 흥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된다. 이렇습니다.